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사업자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동업자 때문에 망한 법인 회생 가능할까요? 라는 주제인데요. 사업하다 보면 동업자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저도 주변에서 동업하다가 망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오늘은 동업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법인이 회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회생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법인 회생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법인 회생 절차는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파산을 피하고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빚이 많아 당장 갚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게 아니라 아직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위한 제도군요. 네, 맞습니다. 법원의 관리 하에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입니다.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 상환 기간을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출자 전환을 통해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동업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동업자 간에는 어떤 갈등이 주로 발생하나요? 동업자 간 갈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것이 경영 방침의 차이, 이익 분배 문제, 업무 분담 불균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경우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네, 동업자 몰래 회사 자금을 유용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심지어 동업자가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여도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업자 간 갈등이 심해지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의사결정 지연, 경영 방향성 혼란, 자금 유출로 인한 재정 악화 등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 법인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법인 내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회사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거래처나 금융기관의 관계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업자 문제로 망했다면 그 동업자가 계속 회사에 있으면 회생이 어렵지 않을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동업자 간 갈등이 지속된다면 회생 계획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 신청 전 동업자 문제를 해결하거나 최소한 그 문제가 더 이상 법인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동업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생을 진행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동업자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생 신청부터 쉽지 않습니다. 추후 채권 동의나 회생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동업자 때문에 망한 법인 회생 가능할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오늘 다룬 내용을 요약하면 첫 번째, 동업자 문제로 인해 법인이 위기에 처했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있으면 회생 절차를 통해 법인을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회생 가능성은 매출의 지속 가능성, 수익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세 번째,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동업자 문제를 해결하고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컨텐츠에 반영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